안녕하세요. 맹꽁이여서 71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주 관악제 일기 읽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단됐습니다. 다시 또 시작합니다. 제주 관악제는 최권사님의 소개로 금성교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최권사님이 어찌나 애들 먹는 문제, 간식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는지 잊을 수가 없다. 나보다는 10살 정도 위로 보이시는데, 삼계탕 거리를 30마리나 닭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었고, 물오징어와 또 된장, 고추장은 집에서 직접 담근 것을 아낌없이 퍼다 주셨다. 또 감자와 고사리, 파, 고추 등을 챙겨주시고, 한 번은 제과점에 특별 주문을 해서 단팥빵을 100개나 사오시기도 했다. 또 돼지갈비도 사오시고, 최 권사님은 계속 돈을 쓰면서도 너무 보람된 곳에 돈을 쓰니까 가슴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 제주도에다 펜션을 짓고 있는데 꼭 다 지으면 놀러 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신다. 분당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교회 꽃꽂이며 성가대와 주의자, 또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에도 단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한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다. 큰 교회 주의도 하셨다고 한다.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신다. 어찌나 나를 좋아하시던지 언제나 나랑 함께 다니려고 하셔서 활동적인 나는 아주 조금 불편은 했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날 남자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공동체 목사님께서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소변을 보고 계셨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으신 것이다.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못 본 척 나와버렸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무안하셨을까. 아유, 아이들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애가 울으니까, 어린아이가 울으니까 이제 애들 피곤해서 자는 애들 잠을 깨우면 방해가 되니까 그 아이를 안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볼 일을 보신 거예요. 새벽에 애는 깨서 울지 애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지. 애들도 정말 날마다 피곤해 지쳐 있었다. 할 수 없이 소망이를 안고 나와서, 그 아기 이름이 소망이었어요. 소망이를 안고 나와서 화장실에 가셨을 것이다. 목사님은 애들 사랑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주신 귀한 은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봉고차를 공동체에서 5대를 가지고 갔었고, 금성교회 차까지 총 6대가 움직였는데, 우리 팀이 움직이면 그것도 볼만한 장면이었다. 서로가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우회전, 또 어느 방향에서 좌회전, 그런 걸 계속 무전기로 소통을 하면서 갔다. 제일 먼저 금성교회 차가 가고, 1호차가 말하면 2번부터 차례대로 6호차까지 따라하는 것이다. 차 한 대가 신호에 걸리면 무전기로 몇 호차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 중이니까 1호차부터 기다렸다가 마지막 차까지 다 도착하면 그때서야 1호차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아주 차 움직이는 것도 볼만했다. 금성교회 목사님이 어찌나 안내를 잘 해주시던지, 지루할 때면 퀴즈까지 내시면서, 퀴즈 차 안에서 이제 차 막히고 지루하면은 이제 심심할까봐 그렇게 퀴즈까지 내면서 또 안내 방송도 하시면서 센스 만점 목사님이셨다. 정말 태 목사님은
다방면으로 모르는 게 없으셨다. 애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3초 안에 답을 말해 주신다. 그러니 애들도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 바람에 공동체 목사님이 살짝 외로웠을 것이다. 공동체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얘들아, 내가 요즘 왕따 당하는 거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셨다. 공동체 목사님은 애들과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식성도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신다. 글을 쓰자니 한이 없고 두서가 없다. 저는 이거 2주 동안 제주도 같이 있으면서 하루 일과 끝나면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그 있었던 하루 일을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서로 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정리해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은 힘든 점도 많았지만 또 힘들다는 것은 내 체력이 딸려서일 것이다. 더 나이 먹으면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여간 이번 보람 있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제주도를 떠나온 지가 오늘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도 제주도 태목사님은 날마다 카톡방으로 문자를 주신다. 애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시며 애들을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하신다. 참으로 정 많으신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8월 3일부터 17일까지를 회상하며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여기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도 병이다. 제주도에서 온 지도 벌써 2주가 되었는데도 태목사님은 날마다 카톡방으로 애들 보고 싶다고 문자를 주신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꿈을 날마다 꾼다. 해몽을 부탁한다 하시더니 드디어 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공동체로 오셨다고 한다. 50명의 가족들에게 저녁을 사주시겠다면서 1인당 15,000원짜리로 예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사랑도 대단한 병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오실 때 대형마트로 애들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니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시기까지 하셨다. 지난번 올 때 공동체 헌금을 한 것을 그 돈을 다시 또 이곳에 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 태목사님은 애들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모든 연습을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태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주에 태목사님 아드님이 공동체에서 5밤을 자고 가기도 했었다고 한다. 사모님과 의논을 하시고 하시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왕에 오셨으니 애들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가시려고 오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모든 스케줄을 하루 중단시키고 태목사님과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14년 8월 30일입니다. 온누리 피부과. 작년부터 목 뒤에 작은 쥐젖이 생겼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었다. 새벽 운동을 할 때마다 꼭 목 뒤로 손이 가곤 했는데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안 끊어지고 조금씩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 5년 전에도 쥐젖이 있어서 다 제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생긴 것이다. 그날은 큰맘 먹고 피부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 권사를 내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명일동에 있었는데 병원도 크고 손님들도 많았다. 큰 건물 5, 6, 7층을 임대해서 5, 6층은 피부과와 체형관리 하는 곳이고 7층은 병원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소문대로 손님이 많았다. 권사가 왜 그렇게
사치를 하는지. 의사 선생님은 엄마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치를 하시는지 정말 알 것 같았다.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돈 쓰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쥐전만 뛰라고 했었는데 간호사 마음대로 목에 있는 작은 점들, 보이지도 않는 것들까지 다 빼놓고는 내게는 가격도 말하지도 않고는 다 해놓고 계산할 때 15만 원이 나왔는데 10만 원만 내라고 한다. 난 깜짝 놀랐다. 기분은 좀 좋지는 않았다. 뛸 적에 이거 저거 다 뛰면은 가격이 얼마입니다. 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전부 다 뛰고는 15만 원이 나왔는데 5만 원을 깎아주고 10만 원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몇만 원을 계산하고 갔었는데 이래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불을 했다. 다음은 소통이 불통. 오늘은 아들이 애가 병원을 가야 한다면서 차를 좀 쓰겠다고 했다. 차를 주려고 아들을 만났다. 세차를 안 해서 차가 너무 지저분하기에 함께 세차를 하고 난 무심결에 아들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데 앞에 2개는 새 것으로 교환을 했고 뒤에 것은 중고로 갈고 싶은데 너 만난 김에 중고 타이어 가게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더니 왜 중고로 하시느냐고 아들은 말한다. 요즘 결혼식도 많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평균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다. 혹시 내가 혼자서 가면 볼 줄도 잘 모르니까 아들하고 가면 바가지는 안 쓰겠지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에 아들이 말하길 나도 몰라요 하면서 말투가 사뭇 신경질적으로 말을 한다.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하는 말마다 짜증 섞인 투로 차 바퀴가 몇 밀리짜리인지 아시느냐, 중고 시세는 아시느냐, 새거 시세는 아느냐, 그런 부탁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갑자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 중고 타이어 가게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냐? 중고 타이어 가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엄마가 모르고 있느냐? 단골이 있느냐는 뜻이다. 너무 갑자기 당하는 입장은 나는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아들이 엄마가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하여간 나도 폭발적이지만 꾹꾹 애써서 참았다. 혼자 사는 엄마가 가끔 뭔가 부탁을 하면 내 일처럼 도와줄 수 없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넌 네 처한테 말할 때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을 잘하더구만. 왜 엄마에게는 짜증 섞인 투로 또 마지못해 남의 일처럼 그렇게 대하느냐 하고 말을 했더니 아들도 한숨을 쉬면서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하고 막말까지 하면서 운전을 신경질적으로 한다. 아유,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저놈도 결국은 저런 놈이구나 생각하면서 속으로 울었다. 아들놈은 나를 가게에 내려주고는 떠나갔다. 난 가게로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이 화나는 일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한숨만 지으며 울고 있었다. 장가가면 남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뭘 사려면 컴퓨터로 미리 알아보고 산다고 하던데
우리 세대는 나는 컴퓨터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뭘 사러 가면 그냥 영문으로 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영문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자존심도 상해서 모른다고도 못하고 자식들 덕을 좀 볼까 하고 부탁을 해봤더니 부모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성질만 낸 것이다.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싸움으로 번지고 참 답답하고 슬퍼지기만 했다. 옆가게 집사님이 왔기에 대충 말을 했더니 아드님이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뭘 사려면 직접 가게에 들려서 흥정을 하고 안 맞으면 안 사고 맞으면 사고 했었는데 서너 시간이 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또 왔다. 차 바퀴 사진이 왔다. 차 바퀴를 언제 갈아야 되는지 얼마면 갈 수 있는지 정보도 보내왔다. 아들은 정보를 보고 거래하고 우리 엄마들은 직접 물건을 보고 흥정을 해서 물건을 사는 시기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 인터넷으로 가격을 다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시대는 그냥 직접 가게 가서 흥정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다르다. 아니 다르고 그런 점이 소통이 불통인 것이다. 한다는 말이 추석 선물로 자동차 타이어 새 것으로 2개 16만 원 드릴 테니까 가르라고 한다. 아들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한테 그렇게 쏘아붙였으니 나 역시도 조금 화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오후에 정자동에서 블루힐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공동체에 들려서 애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 태권도굴에서 공연을 했다. 태권도 홀에서 공연을 했다. 달과 함께 태권도 무술을 추는 걸 봤다. 다 보고 9시쯤 집으로 왔다. 휴, 오늘 정말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듯이 나의 마음도 그런 하루였다. 추석 선물. 묻었던 여름도 지나가고 벌써 추석이 다가온다. 하는 건 없는데도 마음은 바쁘다. 그러나 장사는 별로 안 되는 편이다. 불경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상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질 않는다. 상가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다. 새벽부터 다른 일들로 나는 바빴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고 또 단월드 센터 운동 가서 추석에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준비해서 송편과 함께 전하고 금일봉은 회원들이 10,000원씩 걷어서 전했다. 나를 만년반장으로 세워놓다시피 해서 명절만 들어오면 그런 일을 하느라고 더 바쁘다. 운동 다녀오는 길에 둘레길 가에서 파는 호박을 사러 갔었다. 늙은 호박을 추석에 부침 해먹으려면 다들 잘 먹는다. 부침을 해놓으면 잘 먹는다. 바쁘게 가게에 나오니까 한 집사가 선물용 배를 한 상자 가져왔다. 한은주 씨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받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웠다. 쌀을 후원하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모양이었다. 손님도 없고 하루 종일 독서 산매경으로 시간을 보냈다. 태백산맥을 읽고 있다. 조정래 작품.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다. 7시에 상인애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배를 싸가지고 상이와 프레드 만나서 전해주고 텐마로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명절 인사로 금일봉과 함께 밥을 사주는 것이다.
상이 부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어려서는 명절 때마다 내가 용돈을 주곤 했는데 벌써 다 자라서 이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다. 밥을 먹고 다들 배가 부르다 너무 부르다 해서 운동을 30분 정도 하고 상인의 집에 가서 과일을 먹고 10시경에 집으로 왔다.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일은 돼지갈비 25건을 양념을 해야 한다. 공동체 가져갈 음식이다. 며느리가 20만원 도와주고 또 상가 금방 아저씨가 5만원을 후원해 주었다. 며느리 내외와 금방 아저씨들 다 고마운 이웃들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것이다. 음식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민집사가 음식할 때 도와주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 큰 다라까지 가지고 우리 집에는 큰 다라가 없다고 했다. 일할 사람까지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민집사도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아들이 제주도 여행 가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한다. 덕분에 나에게 봉사까지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